안 보여줄 리가 없죠. 네네.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 이거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하는 거를 지방 광역 정부에 주고 있죠. 좀 시범사업 실시하고. 시범사업으로 네,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타운홀 미팅 갔더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조선이 세계적 관행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의 뭐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조선 노동자를 못 구해가지고 심지어 정부도 아니고 지방 광역 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 시장께서 그때 나오셨던데 그때 했는데 4,300명인가 뭐 4,000 몇백 명을 이제 들어왔다고 했고 예, 전체 인원이고요. 이제 들어온 게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0~800명 정도 들어온 게 정확한 수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때 들은 얘기야. 4,400명이라고 그러고 임금은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세부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그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한 1년 일하다 가버리고 또 220만 원 주고 쓰다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펼쳐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비자로 들어온 게 4,000명이 아니고 허용 인원이 400 몇십 명이었고 그러니까 팁을 그것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8명인가가 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예. 특정 지역에 그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데려다 써라 이래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그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네. 예.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할지 시범사업이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럼 평가도 얼른 해보고 과연 이게 정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조선 노동자의 과거 20%였는데 지금 30%까지 안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30%나 외국인 노동자로 쓰고 있다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20% 좀 낮추는 문제하고 임금이 최초에는 그 GNI의 80% 정도면 되게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였는데 줄여갖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별 그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아갖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골방에서 있다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봉국송금하고. 그런데 다만 과거에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거하고 광역형 비자의 차이는 뭐냐면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현지하고 협의해갖고 현지에서 좀 양성을 합니다. 통합교육고 한국어 교육도 좀 시켜갖고 보내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건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스가라는 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분야의 미국 진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경제적 요인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네.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업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재정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고 뭐 어쨌든 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이란 말이에요. 조선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뭐 반도체든 뭐 첨단 기술 AI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뭐 국민들 세금을 투자하거나 어쨌든 국가 역량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성장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해내되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소한 기회도 공평하게 성과물도 공평하게 좀 가지게 해서 이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선 분야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그럼 이게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하게 된 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이 경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마스가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대기업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조선소들 그리고 부품업체들 같이 조선사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생태계 관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대기업 일부 대기업만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 협력 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조선업의 그 외국인 노동자 3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기도 약간 그거는 의문이 들긴 해. 그렇게 많으면 이게 한번 확인해 보기로 아니 30%까지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400 몇십 명 허용했는데 88명만 실제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노동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도 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어쨌든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상생 조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임금도 하청업체하고 본사 채용업체 임금도 똑같이 많이 뭐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1월 23일인가요? 울산 다녀가시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어제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때 사양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산업이 이제 K조선이라고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박 수주가 지금 앞으로 10년간 특히 아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LNG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은 뭐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크에 배가 쌓인다고 또 수주가 10년간 됐다고 해서 그게 르네상스냐.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 그 효과는 지역으로 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수주는 많이 되었는데 결국 AI와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조선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화청 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원청까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법무부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E7, E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E9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E7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가 썩고 있고 한쪽에는 없어서 기회를 아예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이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 기회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다 못 쓰여지니까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또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도 누리고 기회를 누려야 이게 활발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이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인 조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창의성 부족으로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조선 분야가 이게 사이클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용을 하면 그냥 불황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하고 하청 주고 하청업체도 이 불황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 또 하청 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량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물량팀. 그러니까 제한 이 불법 있을 때만 제한으로. 도급하는 네. 이게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뭐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고용은 다 그냥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거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결론 아닌 결론으로는 조선업 르네상스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 사정, 또 지역 상공인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조선 산업을 일으켜낼 것인가. 대통령 말씀처럼 기업의 산업부 장관 말씀처럼 기업의 어려움은 지금은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또 언제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또 급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동구든 거제든 우리 중공업, 우리 조선소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호황일 때 우리가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불황이 오더라도 아마 노동자들도 상인들도 우리 조선소 살리자고 나설 것이다. 자기 회사 망하게 하는 노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고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선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